백구야, 그만해. 더 이상 파지 마. 말순이 소리쳤지만 백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파며 킁킁거렸습니다. 말순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그때 마침 마을 이장이 지나가다가 소리를 듣고 다가왔습니다. 말순 씨, 무슨 일이에요? 백구가 왜 저러고 있어요? 이장이 구덩이를 들여다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오랜 세월 마을 일을 관리해온 이장의 눈에도 그것은 심상치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건 경찰에 신고해야겠습니다. 말수는 이장의 말에 더욱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가족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도대체 이 묘에 무엇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지 함께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경남 밀양의 작은 마을, 산과 들이 어우러진 평화로운 풍경 속에 윤말순의 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76세의 말순은 새벽부터 일어나 마당을 쓸고 텃밭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흘렀지만 말순의 일상은 여전히 규칙적이고 차분합니다. 백구야, 일어나거라. 해가 벌써 이렇게 높이 떴네. 말순의 목소리에 마당 한편에서 진돗개 한 마리가 기지개를 켜며 일어납니다. 13살이 된 백구는 말순이 새끼일 때부터 키운 개로 이제는 가족보다도 더 가까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얀 털에 군데군데 회색빛이 돌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말순을 졸졸 따라다니며 충성을 다합니다. 말순은 백구와 함께 집 뒤편 언덕으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남편과 조상들이 묻힌 가족묘가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아는 오래된 묘지입니다. 말순은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정성스럽게 풀을 뽑으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보, 오늘은 당신 제사 날입니다. 백구도 어제부터 냄새를 맡고 어지간히 울더라고요. 이 녀석도 당신 보고 싶나 봅니다. 백구는 말순 옆에 조용히 앉아 꼬리를 살랑살랑 흔듭니다. 말순은 묘비를 닦으며 남편과의 추억을 떠올립니다. 평생을 함께 농사 지으며 살았던 세월, 힘들었지만 행복했던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대용이가 요즘 연락도 잘 안 하네요. 바쁘다고 하지만 어머니 안부나 좀 물어보지. 그래도 뭐 자식이 잘 사는 게 어디입니까? 말순의 외아들 대용은 47세로 대도시에서 부동산 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시골 어머니를 찾는 일은 드뭅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나 얼굴을 비추는 정도입니다. 오후가 되자 말순은 텃밭에서 채소를 따며 백구와 대화를 나눕니다. 백구는 말순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짖으며 마치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백구야, 너라도 있어서 참 다행이다. 혼자였으면 얼마나 외로웠을까. 해가 질 무렵 말순은 백구와 함께 저녁 산책을 나섭니다.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이웃들과 안부를 묻고 마을 소식을 주고받습니다. 오래 살아온 터줏대 감답게 마을 사람들은 모두 말순을 친근하게 대합니다. 말순 씨, 백구가 요즘 더 의젓해 보이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 녀석이 제 나이를 아나 봅니다. 예전보다 더 얌전해졌어요. 집으로 돌아온 말순은 백구와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백구는 말순이 정성스럽게 끓여준 밥과 반찬을 맛있게 먹으며 꼬리를 흔듭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말순에게는 소중한 행복입니다. 밤이 되어 말순은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백구야, 내일도 우리 함께 살자. 너만 있으면 이 할미는 외롭지 않다. 백구는 말순의 손을 하드며 애정을 표현합니다. 고요한 시골밤 말순과 백구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평화로운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곧 이 평온한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릴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며칠이 지나면서 말수는 백구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말순 곁을 떠나지 않던 백구가 자꾸만 집 뒤편 가족묘 쪽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산책하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백구야,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이리 와라. 말순이 부르면 백구는 잠시 돌아보지만 금세 다시 묘지 쪽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 특정한 묘 하나 앞에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앞발로 열심히 흙을 파내며 킁킁거리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야, 거기 왜 파헤쳐? 안 된다니까? 말순이 놀라서 달려가 백구를 말렸지만 백구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집요하게 그 자리를 파헤치려 했습니다. 말순은 백구의 목줄을 잡아당기며 집으로 데려왔지만 백구의 눈빛은 여전히 그 묘를 향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순이 일어나 보니 백구가 또다시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디 있는지 뻔했습니다. 서둘러 가족묘로 향한 말순은 백구가 어제보다 더 깊게 땅을 파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백구야, 정말 왜 이러는 거야? 거기가 뭐가 있다고. 이번에는 백구가 말순의 재질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평소 말순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따르던 백구가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말순은 당황했지만 백구에게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백구는 밤새도록 그 자리를 파헤쳤는지 구덩이가 상당히 깊어져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백구의 행동이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백구야, 제발 그만해라. 할미가 걱정된다고. 말순이 백구를 달래려 했지만 백구는 거의 미친 듯이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입에서 거품이 날 정도로 열심히 파는 모습을 보니 말순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평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 백구의 이상한 행동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던 이웃이 말순에게 물었습니다. 말순 씨, 백구가 왜 저러는 거예요? 며칠째 저러던데. 글쎄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저러기 시작했어요. 말순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혹시 백구가 병에 걸린 것은 아닌지 아니면 무언가 이상한 냄새를 맡는 것은 아닌지 추측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마침내 사건이 터졌습니다. 백구가 파헤친 구덩이에서 뭔가 단단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말순이 자세히 보니 그것은 작은 돌덩이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니, 돌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뭐지? 말순이 조심스럽게 그것을 들어 올려 보니 오래된 묘비 조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는 붉은 헝겊에 쌓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말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백구야, 이게 뭐야? 여기서 이런 게 왜 나와? 백구는 여전히 흥분한 상태로 그 자리를 계속 파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무서운 예감이 들어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붉은 헝겊 안에서 하얀 것들이 보였는데 그것들은 뼈처럼 보였습니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말순은 머리가 어지러워지며 주저앉았습니다. 그것은 분명 동물의 뼈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작고 너무 섬세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의 뼈 같았습니다. 백구야, 그만해. 더 이상 파지 마. 말순이 소리쳤지만 백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파며 킁킁거렸습니다. 말순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그때 마침 마을 이장이 지나가다가 소리를 듣고 다가왔습니다. 말순 씨, 무슨 일이에요? 백구가 왜 저러고 있어요? 이장이 구덩이를 들여다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오랜 세월 마을 일을 관리해온 이장의 눈에도 그것은
심상치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건 경찰에 신고해야겠습니다. 말수는 이장의 말에 더욱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가족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었고 말순의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져 갔습니다. 이장은 구덩이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말순을 조용한 곳으로 불러냈습니다. 두 사람은 가족묘에서 조금 떨어진 나무 그늘 아래에 섰습니다. 이장의 표정은 심각했고 말순은 가슴이 두근거려서 숨쉬기조차 어려웠습니다. 말순 씨, 혹시 그 무덤이 원래 누구 자리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이장의 질문에 말순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이 그 묘를 만들었던 것은 기억하지만 정확히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남편이 만들었던 건데 당시에는 그냥 조상님들 자리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자리가 원래 정연수 자리 아니었습니까? 말순 씨 첫째 아들 말입니다. 말순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연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35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5살이었던 첫째 아들 정연수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그날의 일이었습니다. 정연수가 왜 갑자기 정연수 얘기를 당시 실종됐다고 하셨잖아요. 유괴를 당했다고. 그래서 시신도 없이 묘만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이장의 말에 말수는 무릎이 꺾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35년 전 정연수는 마을에서 놀다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온 마을이 며칠 동안 뒤졌지만 아이는 찾을 수 없었고 결국 유괴로 결론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유골이 너무 작다는 겁니다. 5살 아이치고는. 이장의 말에 말수는 다시 구덩이 쪽을 바라봤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붉은 헝겊에 쌓인 작은 뼈들이 햇빛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건 말순 씨 남편이 그 묘를 만들 때 혼자서 했다는 겁니다. 보통은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는데 그때는 아무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어요. 말수는 그 당시를 떠올려 보려 했습니다. 남편이 밤늦게까지 혼자 무덤을 파고 뭔가를 묻었던 것 같은 기억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정연수를 잃은 슬픔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뭔가 이상했긴 했어요. 평소와 달리 말도 없고 밤마다 나가서 뭔가를 하고. 이장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순 씨, 혹시 그때 마을에 이상한 여자가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아기를 데리고 다니던. 말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연수가 사라지기 얼마 전 마을에 낯선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였는데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아, 그 여자요. 그 여자가 우리 집에 자주 왔었어요. 남편과 무슨 얘기를 하곤 했는데 그 여자가 어떤 용무로 왔는지 아십니까?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시에는 남편이 그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만 했었습니다. 미혼모인 것 같으니 좀 도와주자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정연수가 없어진 바로 그 다음 날이었던 것 같은데. 이장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두 사건이 같은 시기에 일어났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너무 기묘했습니다. 말순 씨, 혹시 그 여자가 데리고 있던 아기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하십니까? 말순은 기억을 더듬어 보려 했습니다. 35년 전의 일이라 희미했지만 그 아기가 참 예뻤다는 기억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우리 정연수랑 닮았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그냥 아기들이 다 비슷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장과 말수는 서로 바라보며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 아기가 정연수와 혈연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지금 발견된 유골이 그 아기의 것은 아닐까? 이장님, 그럼 정연수는 어디로 간 거예요? 정말 유괴를 당한 건가요? 이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말순 씨, 제 생각에는 경찰이 와서 정확한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일은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때 백구가 갑자기 크게 짖으며 뛰어왔습니다. 평소 얌전하던 백구가 이렇게 흥분하는 모습을 보니 말순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백구는 말순의 치마폭을 물고 당기며 다시 구덩이 쪽으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백구야, 왜 그래? 무서워하지 마라. 하지만 백구는 계속해서 그 자리를 가리키며 짖었습니다. 마치 뭔가 더 있다는 듯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는 듯이 말입니다. 이장이 말했습니다. 말순 씨, 우선 경찰에 신고하고 그 자리는 건드리지 마십시오. 혹시 중요한 증거가 더 있을지 모르니까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35년 동안 묻혀있던 비밀이 백구에 의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끝에는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경찰이 다녀간 후 말순은 혼자 집에 앉아 35년 전의 기억을 되짚어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 묘를 만들 때의 일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정연수를 잃은 슬픔에 빠져 있어서 제대로 신경 쓰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남편은 평소와 달리 밤늦게까지 혼자 묘를 파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겠다고 해도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했던 것은 대용의 반응이었습니다. 당시 12살이었던 대용은 그 묘 근처에만 가면 벌벌 떨며 도망쳤습니다. 그때 대용이가 왜 그렇게 무서워했을까? 말수는 자꾸만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더 예민하게 무언가를 느끼는 법입니다. 혹시 대용이가 뭔가를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때 문득 그 젊은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참 이상한 여자였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그냥 어려운 처지의 미혼모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남편과 둘이서만 얘기를 나누려 했습니다. 말순이 다가가면 어색하게 웃으며 화제를 돌리곤 했습니다. 그 여자가 남편한테 무슨 얘기를 했던 걸까? 말순은 남편의 유품이 있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3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의 물건들을 그대로 보관해두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때의 일에 대한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래된 서랍을 열어보니 남편이 썼던 일기장들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평생 농사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었는데 35년 전의 일기도 있을 것입니다.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1989년 일기를 찾아 펼쳤습니다. 일기를 넘기다 보니 정연수가 사라지기 며칠 전의 기록이 나왔습니다. 오늘 그 여자가 또 왔다. 계속 돈을 달라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말순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여자가 남편에게 돈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니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내 피라고 한다. 증거도 있다고 협박한다. 말순이가 알면 어떻게 될까? 가정이 망가질까 봐 두렵다. 말순은 일기장을 떨어뜨렸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낳은 아이가 남편의 핏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순은 머리가 어지러워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말순은 계속해서 일기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정연수가 사라진 날의 기록도 있었습니다. 정연수가 사라졌다.
온 마을이 뒤지고 있지만 찾을 수 없다. 그 여자도 어디론가 갔다. 하지만 아이는 남겨두고 갔다. 어떻게 해야 할까? 말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여자가 아기를 남겨두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아기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다음 페이지를 넘기니 더욱 끔찍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하늘나라로 보내줬다. 정연수 자리에 함께 묻어줬다.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을까? 말수는 일기장을 바닥에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그 아이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때 마침 대용이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말순의 울음소리를 듣고 급히 집으로 들어온 대용은 어머니가 일기장을 들고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왜 우세요? 말수는 대용을 보자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 그때 알고 있었지? 아버지가 뭘 했는지 알고 있었잖아. 대용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말순이 일기를 발견한 것을 보고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그건 말해봐. 내 아버지가 그 아이를 어떻게 했는지 말해봐. 대용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때 저한테 말했어요.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고. 그 여자가 아버지를 협박하러 왔다가 사고가 났다고. 그래서 아기까지. 말수는 대용의 말을 듣고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고가 아니라 남편이 고의로 그 여자와 아기를 해쳤다는 뜻이었습니다. 사고라고? 그럼 그 여자는 어떻게 된 거야?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자세한 얘기는 안 해주셨거든요. 다만 그 여자는 다른 곳에 묻었다고. 말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5년 동안 그 비밀을 숨기고 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정연수는 정말 어디로 간 거야? 대용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연수 형은 정말 실종된 거예요. 아버지도 그 일로 너무 괴로워하셨어요. 그래서 더욱 그 여자 일을 감추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말수는 모든 것이 뒤엉켜서 정신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의 외도, 살인, 그리고 첫째 아들의 실종까지 35년 동안 평범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이 모든 비밀들이 한꺼번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묘 근처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겠다는 듯이 말입니다. 말수는 대용에게서 충격적인 진실을 들은 후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저지른 일들이 믿어지지 않았고 35년 동안 함께 살았던 사람을 전혀 몰랐다는 사실이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대용은 며칠 후 다시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내 미선도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말수는 이들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일로 마을에 소문이 많이 났어요. 경찰 수사도 시작됐고, 대용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선은 옆에서 못마땅한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 말순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용은 잠시 망설이다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참에 묘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게 어떨까요? 경찰 수사도 끝났고 계속 여기 있으면 마을 사람들 시선도 부담스럽고. 묘를 옮긴다고? 갑자기 왜? 말수는 대용의 속셈을 눈치챘습니다. 묘를 옮기면 그 자리에 있던 비밀들도 함께 사라질 것이고 땅도 깨끗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땅을 팔 수 있겠죠. 미선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이 동네에 재개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시에서 관광단지로 개발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땅을 정리할 좋은 기회예요. 말순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결국 돈 이야기였습니다. 이들은 그 끔찍한 사건보다도 땅값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 대용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이 시골에서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저희랑 같이 도시로 나오셔서 편하게 사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이 땅은 저희가 처리해 드릴게요. 말순은 냉소를 지었습니다. 평생 연락도 없던 아들이 갑자기 효도하겠다고 나서는 이유가 뻔했습니다. 처리해 준다고? 땅을 팔아서 돈을 만들겠다는 소리지? 미선이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어차피 어머니 혼자서는 이 넓은 땅 관리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냥 팔아서 현금으로 가지고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말순은 이들의 속셈이 명확해지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희들이 아버지 비밀을 35년 동안 숨긴 이유가 이거였구나. 언젠가 이 땅을 팔 생각이었던 거지? 대용이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라서. 몰라서? 내 아버지가 사람을 죽였는데 몰라서라고? 말순이 목소리를 높이자 백구가 짖으며 달려왔습니다. 평소 얌전한 백구가 으르렁거리며 대용과 미선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선이 백구를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게도 문제예요. 나이가 많아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어머니가 혼자서 감당할 수 있겠어요? 말순은 미선의 말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백구는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낸 은인인데 이들은 백구까지 귀찮아하고 있었습니다. 백구는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 너희들이 신경 쓸 필요 없어. 대용이 다시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사건이 언론에까지 나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버지 명예도 생각하셔야죠. 말순은 대용의 말을 듣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명예? 사람을 죽인 사람한테 무슨 명예가 있다고 그래?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잖아요. 이제 와서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말순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려고 했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말순이 소리치자 대용과 미선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저희가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위해서?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지. 35년 동안 그 끔찍한 비밀을 알고도 입 다물고 있던 놈들이 지금 와서 나를 위한다고? 백구는 말순의 분노를 느끼고 더욱 크게 짖었습니다. 대용과 미선은 백구의 위협적인 모습에 뒷걸음쳤습니다. 미선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습니다.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지 모르는데. 말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백구와 함께 이들을 문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날 밤 말순은 백구와 함께 가족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별빛 아래에서 말순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백구야, 내가 파헤친 그 자리에 정말로 억울한 아이가 묻혀 있었구나.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겠다. 백구는 말순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말순의 결심을 지지한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때 갑자기 마을 아래쪽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 마리의 들개가 몰려와서 묘 근처를 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백구는 경계심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지만 들개들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말순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더 큰 사건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말순은 백구와 함께 집에서 잠을 자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백구도 불안한 듯
계속 문 쪽을 바라보며 낑낑거렸습니다. 새벽 2시쯤 되자 갑자기 밖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뭐지? 말순이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어보니 들개떼가 가족묘 근처에서 무언가를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백구가 며칠 전 파낸 그 자리를 더욱 깊게 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런 안 돼. 말순이 손전등을 들고 나가려 하자 백구가 앞장서서 뛰어나갔습니다. 하지만 들개들은 백구가 나타나도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거칠게 땅을 파헤치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말순이 가까이 가서 보니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들개들이 파헤친 구덩이에서 더 많은 뼈들이 드러났고 일부는 흩어져 있었습니다. 35년 동안 조용히 묻혀있던 아이의 유골이 들개들에 의해 훼손되고 있었습니다. 가라, 저리 가. 말순이 소리치며 들개들을 쫓아내려 했지만 들개들은 계속해서 그 자리를 맴돌았습니다. 백구가 필사적으로 들개들과 싸우며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숫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몰려왔습니다. 들개들이 묘를 파헤친 사건은 금세 마을 전체에 퍼졌고 심지어 지역 언론사까지 찾아왔습니다. 말순 씨, 이게 정말 유아유골 맞습니까? 기자가 카메라를 들이대며 질문했습니다. 말순은 당황했지만 진실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경찰에서 조사 중이에요. 35년 전에 실종된 아드님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사실입니까? 말순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습니다. 그때 이장이 나타나서 기자들을 정중히 돌려보냈습니다.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니까 조사가 끝나면 정식으로 발표하겠습니다. 기자들이 돌아간 후 이장은 말순에게 말했습니다. 말순 씨, 이 일이 뉴스에 나갈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과연 그날 저녁 지역 뉴스에서 이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밀양의 한 시골 마을에서 35년 전 실종된 아이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아유골이 발견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진돗개가 파헤친 묘에서 발견된 이 유골은 뉴스를 본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조용히 살아온 말순네 집이 갑자기 화제의 중심이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정적인 시선을 보냈지만 어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피해갔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국과수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순은 떨리는 마음으로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말순 씨,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유골은 생후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영아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DNA 검사 결과 말순 씨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순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부분적으로 일치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직계 혈족은 아니지만 같은 가계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즉, 이 아이가 말순 씨의 친손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순은 머리가 어지러워졌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태어난 아이가 자신의 손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35년 동안 자신의 집 뒤편에 묻혀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죽은 건가요? 아직 정확한 사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외상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말순은 집으로 돌아와서 백구를 꼭 껴안았습니다. 백구가 아니었다면 이 아이는 영원히 땅속에 묻혀 있었을 것입니다. 백구야, 고맙다. 내가 그 아이를 찾아준 거구나. 백구는 말순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백구의 컨디션이 좋지 않았습니다. 들개들과 싸우면서 다친 상처도 있었고 나이가 많아서 체력도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남편의 일기를 다시 꺼내어 읽어보았습니다. 혹시 그 아이에 대한 더 자세한 기록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기를 넘기다가 충격적인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그 여자가 아이를 두고 도망갔다. 아이는 계속 울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말순이가 알면 큰일 난다. 그 다음날 기록에는 더욱 끔찍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가 밤새 울어서 견딜 수 없었다. 결국 하늘나라로 보내줬다. 이것이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말수는 일기장을 덮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그 아이를 고의로 죽였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6개월밖에 안 된 갓난아기를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때 백구가 갑자기 힘없이 바닥에 누웠습니다. 말순이 급히 백구를 살펴보니 숨이 가빠지고 있었습니다. 백구야, 괜찮니? 백구야. 하지만 백구는 말순을 바라보며 마지막 힘을 다해 꼬리를 한번 흔들고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13년 동안 말순과 함께했던 백구가 마침내 하늘나라로 떠난 것입니다. 말순은 백구를 품에 안고 오열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밝혀낸 후 백구는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는 듯이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백구를 떠나보낸 다음 날 말순은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백구가 목숨을 걸고 밝혀낸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들었습니다. 말순은 남편이 쓰던 낡은 서랍장을 열어보았습니다. 맨 아래 서랍에는 오래된 상자가 하나 있었는데 평소에는 건드리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예상치 못한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편지들과 함께 흑백 사진이 몇 장 나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성이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 여성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35년 전 자신의 집에 자주 왔던 그 여자가 분명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희미한 글씨로 이름과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김영희, 1989년 3월. 그제야 말수는 그 여자의 이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영이라는 이름의 여자였습니다. 편지를 펼쳐보니 남편의 손글씨로 적힌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기가 아니라 마치 고백서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 영희를 협박한 것은 내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울 수 없으니 도와달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가정이 파괴될까봐 두려워했다. 말수는 편지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영희는 나를 협박하려 한 것이 아니었다. 단지 아이의 아버지로서 책임을 져달라고 부탁했을 뿐이다. 하지만 나는 순간의 분노와 두려움으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영희를 밀쳤을 때 그녀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다. 그 순간 나는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영희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고 아이만 남겨졌다. 말수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고가 아니라 남편이 고의로 영희를 죽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벌어진 일들이 더욱 끔찍했습니다. 아이는 며칠 동안 계속 울었다. 우유를 주어도 달래지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했다. 결국 나는 그 아이도 어머니 곁으로 보내주기로 결심했다. 말수는 편지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남편이 6개월밖에 안 된 갓난아기를 고의로 죽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남편의 참회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 이 죄를 안고 살아야 한다. 말순이에게는 절대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때가 되면 나는 모든 죄를 인정하겠다. 말수는 편지를 모두 읽고 나서 오열했습니다. 35년 동안 함께 살았던 남편이 이런 끔찍한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대용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대용은 어머니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또 무슨 일이세요? 말수는 대용에게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대용은 편지를 읽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내 아버지가 직접 쓴 고백서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말수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경찰에 이 편지를 제출할 거야. 그리고 아버지가 저지른 모든 죄를 세상에 알릴 거다. 대용이 급하게 말렸습니다. 어머니, 그러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는데 지금 와서 이런 일을 공개하면 그래도 해야 한다. 그 억울한 아이와 여자를 위해서라도. 말순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대용은 계속 만류했지만 말순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말순은 편지와 사진을 가지고 경찰서에 갔습니다. 경찰은 새로운 증거에 놀라며 수사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말순 씨, 이 편지가 진짜라면 이 사건은 단순한 유기가 아니라 살인사건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제 남편이 저지른 죄입니다. 말순의 고발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사건에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대용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용이 그동안 여러 곳에 토지를 미리 사들여 놨다가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용 씨, 이 토지들을 언제 매입하셨습니까? 그건 투자 목적으로. 대용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대용은 아버지의 비밀을 알고 있으면서도 언젠가 그 땅을 팔아 돈을 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수는 아들까지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말수는 백구의 무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백구는 가족묘 근처 그 아이가 발견된 곳에서 가까운 곳에 묻혀 있었습니다. 백구야, 내가 시작한 일이 이제 끝나가고 있다. 그 아이도 이제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를 수 있을 거야. 별빛 아래에서 말수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35년 동안 억울하게 묻혀 있던 아이와 여자의 영혼이 편히 쉴 수 있기를, 그리고 남편이 저지른 죄가 제대로 밝혀지기를 바랐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사건은 언론의 큰 관심을 받으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말순의 고발과 남편의 고백서를 토대로 경찰은 35년 전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습니다. 비록 가해자인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피해자들의 억울함은 어느 정도 풀리게 되었습니다. 말수는 마을 이장과 함께 새로운 묘비를 세우는 일을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이름도 없이 묻혀있던 아이와 영희를 위한 제대로 된 묘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성금을 모아 도움을 주었습니다. 말순 씨, 묘비에 뭐라고 새길까요? 이장이 물었습니다. 말순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정연수, 그리고 이름 모를 아이에게 이렇게 새겨주세요. 정연수는 여전히 실종된 상태였지만 말수는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영희와 아기를 함께 기리고 싶었습니다. 새 묘비가 세워진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간단한 추도식을 열었습니다. 말수는 묘비 앞에서 정성스럽게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백구가 묻힌 곳에도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백구야, 너 덕분에 억울한 죽음이 세상에 알려졌다.
정말 고마워. 말수는 백구의 비석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백구가 없었다면 이 모든 진실은 영원히 땅속에 묻혀 있었을 것입니다. 추도식이 끝난 후 말수는 혼자 묘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35년 만에 드디어 영희와 아기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영희야, 미안하다. 이 할미가 몰랐다. 내가 그렇게 억울하게 죽었는지. 그리고 어린 아기까지. 말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비록 자신이 직접 저지른 일은 아니지만 35년 동안 진실을 모르고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미안했습니다. 너희가 편히 쉴 수 있도록 이 할미가 끝까지 지켜보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게. 그때 마을 아래쪽에서 누군가가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말수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중년 남성이었는데 어딘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윤말순 씨십니까? 그 남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정연수입니다. 말수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정연수는 5살에 실종된 자신의 첫째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정연수라고요? 네, 35년 전에 이 마을에서 실종됐던 어머니의 첫째 아들 정연수입니다. 말수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설마 정말로 자신의 아들이 돌아온 것일까요? 정연수야? 정말 너냐? 말순이 일어나며 그 남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자세히 보니 어린 시절 정연수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네, 어머니. 저예요. 정연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순을 껴안았습니다. 말순도 35년 만에 만난 아들을 꼭 안고 울었습니다. 어디서 뭘 하고 있었니? 왜 이제야 왔어? 어머니, 긴 얘기예요. 그때 저는 유괴를 당한 게 아니라 길을 잃고 헤매다가 다른 지역 사람이 저를 데려가서 키웠어요. 기억을 잃어서 이 집을 찾지 못했는데 최근에 뉴스를 보고 어렴풋이 기억이 났어요. 정연수는 자신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설명했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던 그를 한 독신남이 데려가서 키웠고 나중에 그 사람이 죽기 전에야 자신이 입양된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친부모를 찾으려고 했는데 이름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그러다 최근에 이 마을 사건이 뉴스에 나오는 걸 보고 혹시 해서 찾아왔어요. 말수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신기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습니다. 35년 만에 가족이 다시 만난 것입니다. 그럼 동생 대용이는? 네, 어렴풋이 기억나요. 저보다 어린 동생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말수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용은 현재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용이는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야. 말수는 대용의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정연수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겠어요. 정연수의 말에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이 할미는 여기서 살 거야. 이곳에는 이제 제대로 편히 쉬고 있는 영혼들이 있거든. 말수는 새로 세운 묘비를 가리켰습니다. 정연수는 묘비의 글을 읽고 놀랐습니다. 저 이름이 왜 여기에? 말수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정연수에게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저지른 죄, 백구가 밝혀낸 진실, 그리고 영희와 아기의 이야기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정연수는 충격을 받았지만 어머니의 결정을 이해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자주 찾아뵐게요. 그리고 이곳을 함께 지켜드릴게요. 그날 저녁 말순과 정연수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35년 만에 가족 식사였습니다. 비록 대용은 함께하지 못했지만 말수는 오랜만에 따뜻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말수는 여전히 그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연수가 주말마다 찾아와서 함께 묘를 돌보고 마을 일도 도와줍니다. 새로 생긴 묘비 앞에는 항상 꽃이 놓여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지나가다가 종종 꽃을 가져다 놓곤 합니다. 더 이상 비밀스럽고 음침한 곳이 아니라 억울한 죽음을 기리는 성스러운 곳이 되었습니다. 말수는 매일 아침 그 묘비 앞에서 인사를 합니다. 영희야, 아가야, 잘 잤니? 오늘도 좋은 하루 되거라. 그리고 백구의 무덤에도 인사를 빼먹지 않습니다. 백구야, 너 덕분에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다. 고마워.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덮였던 죄는 결국 세월이 지나도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말 못하는 진돗개가 아니었다면 이 이야기는 영원히 땅속에 묻혔을 것입니다. 이제 말수는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렵긴 했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